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이 뭔지를 배웠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x제곱 빼기 12 이퀄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 요 좌변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라면서 당황스러워하게 되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12를 우변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x의 제곱은 12가 되는데 우리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죠. 이건 뭐냐 하면 제곱을 해서 12가 되는 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x가. 우리의 목적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x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양수 하나가 있고 음수 하나가 있는데 그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루트 12고 앞에 플러스 기호냐 마이너스 기호냐 요걸 붙여서 두 개의 수를 나타낸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경우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2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루트의 12를 다시 쓰면 루트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2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면 x는 플러스 2 루트 3이거나 또는 누구다? x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요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옮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플러스 기호는 안 쓰죠, 되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해서 요 의미가 이겁니다. x는 2 루트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x-2의 제곱 빼기 6 이퀄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 자, 역시 이것도 이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퀄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자,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찾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얼마일까요?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이런 두 수 A, B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인수분해로는 왠지 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직감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즉, 요거 정리하면 뭐 돼요? x-2의 제곱은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곱근에 의해서 x-2라는 것은 제곱했을 때 6이 되는 수가 x-2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2만 넘겨주면 왜냐하면 우린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뭐다? x는 2 플러스 루트 6이거나 또는 x는 얼마다? 2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요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변은 무슨 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냐 하면 양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양수. 여기도 양수. 이해가 됩니까? 예. 따라서 요렇게 정리가 되면 요거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활용하면요.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9 이퀄 0. 자, 요걸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는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시도하겠죠? 그러면 더해서는 8이 되고 곱해서는 9가 되는 두 수 A, B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더해서 8 되고 곱해서 9 되는 두 수가 찾기가 어려워요. 이 뭐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아예 이런 수가 없는 건지 그것도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요 상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이 x, 상수 항이겠죠? 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 8의 반이면 4고 그거의 제곱이면 16인데 여긴 9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냐 하면 자 이거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여기 누가 필요하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6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없는 16을 더해줬으니까 그 16을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이 한 번 더해졌고 16이 한 번 빠졌으니까 원래 요식과 요식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요거 반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8의 반이니까 4고 결국 이 부분은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는 거는 이쪽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7 이퀄 0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4의 제곱 이퀄 7이 돼요. 자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이걸 정리했을 때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양수가 되는 꼴이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다. 이거 배웠죠? 따라서 여기서는 x 플러스 4가 자 제곱을 했을 때 7이 되는 수가 x 플러스 4입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요. 이거의 의미는 뭐다?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7이거나 또는 x는 뭐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의 해를 쓸 때에는 이렇게 나눠 써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제 몇 개만 같이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퀄 0입니다. 자, 이것도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5가 되고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 a, b를 찾아야 되는데 자, 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 더해서 5가 된다고? 이런 두 수가 얼마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런 두 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우리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이거 인수분해로 푸는 거 아니구나. 그럼 뭐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예요. 자 여기에 누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냐 하면 바로 이 5의 반의 제곱. 5의 반이 얼마죠? 2분의 5입니다. 이거의 제곱이 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4분의 25. 그 다음에 요걸 더해줬으니까 그대로 한 번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얘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더해주고 그대로 한 번 빼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하면 요거 반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5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쪽은 빼기 4분의 29 이렇게 됩니다.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왜 4분의 29 되는지 아시겠죠? 요 1이 4분의 4니까 빼주면 4분의 29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또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되죠? x 플러스 2분의 5 전체의 제곱 이퀄 4분의 29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또 정리가 됐네요. 어떻게?
자, 좌변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때 우변은 양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제곱근 이용하시면 돼요. x 플러스 2분의 5라는 수는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 4는 루트 4잖아요. 이거 2로 밖으로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9 요거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다? 루트 29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 앞에 개수들이 전부 1이었어요. 그죠? 여기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전부 1이었습니다. 그럼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3x의 제곱 빼기 6x 빼기 2 이퀄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럼 3일 해봤자 3 곱하기 1밖에 안 되고요. 2일 해봤자 2 곱하기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도 요거는 2고 요거는 3이고요. 아무리 이걸 더하거나 뺀다고 하더라도 6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6을. 게다가 이거 순서를 바꿔서 여기를 2이고 여기를 1로 써도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여기 부호가 어떻게 되더라도 마이너스 6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쵸? 따라서 이건 인수분해가 어려운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지 어려운 건지도 잘 판단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x제곱의 개수가 3이죠. 3으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등식에서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양변을 똑같은 수 3으로 나누면 얘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퀄 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즉 x제곱 빼기 2x 여기 얼마가 있어야 되죠? 얘의 반의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자 없던 1을 더해줬으니까 한번 빼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2 이퀄 0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 하면 x-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빼기 여기는 3분의 5 이퀄 0 됩니다. 맞죠? 네. 결국 얘를 정리해줬더니 또 x-1의 제곱 이퀄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나왔죠? 뭐가 또 나왔어요?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양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이렇게 쓰면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요 루트 3분의 루트 5라는 요 부분이 결국은 루트 3분의 루트 5거든요. 이건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웠던 겁니다. 따라서 분모를 유리화하려면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3분의 루트 1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3으로 통분해서 써도 됩니다.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는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 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양변을 그 x제곱의 개수로 나누어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내면 된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걸 그냥 막 양변을 3으로 나누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되나요? 자, 그게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3으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3으로 묶어주면 3에 x제곱 빼기 2 뭐가 되는 거죠? 2x 빼기 3분의 2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에다가 얘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건 자, 3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이퀄 0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이퀄 0을 푸나 그냥 얘가 이퀄 0 되는 걸 푸나
똑같은 x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양변을 3으로 나누어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이걸 완전 제곱식은 이퀄 양수꼴로 바꿔서, 그죠? 제곱근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앞으로는 자주 쓰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해 낼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해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근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를 근의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근의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해하려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